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망하게 하는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상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영업자분들 여기 100% 해당됩니다. 이거. 자, 상가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 뭡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쵸? 분양상가죠.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분양상가 하지 마라. 분양상가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분양상가가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선점을 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수익 구조나 아니면 이게 자리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분양상가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많이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높은 분양가. 분양가 높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수치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공급이 과잉이다. 그 다음에 공실 지속 시에 임차료가 하락하면서 임차료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상가의 가치가 깎이게 되겠죠. 상가는 결국엔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월세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상가의 가격도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반포. 와, 반포 요즘 핫하죠? 요즘이 아니고 뭐 언제나 핫했죠. 아파트로서는 어때요? 반포라는 지역이? 거의 뭐 우리나라의 꿈의 지역 아닌가요?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포, 구반포. 여기에 최근에 30억 로또 레미안 트리니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대 시세 차익이 30억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이 청약에. 8만 명 이상 모였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다, 아파트가. 왜냐면 아파트는 워낙 반포가 비싸니까. 근데 이거를 미끼 삼아서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레미안 트리니원 상가 분양, 아파트 흥행의 열기를 잇나. 아파트 흥행했는데 상가 분양을 나선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도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해요. 아, 아파트가 여기 지금 막 매매가가 40억, 뭐 50억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이면은 상가도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30억, 40억은 그냥 가지 않을까? 뭐 내가 상가로도 막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노려서 이렇게 분양 사무실에서 홍보를 한다. 그럼 실제로 뭐 조감도나 이런 거 보면 엄청나요. 여기 이제 이야기들 써 있는 거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홍보물도 제가 여러 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데에서 장사하면 미친 듯이 잘 되겠다. 뭐 이런 데 반포에서 내가 번듯하게 장사하면 수익도 좋겠다. 그리고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런 데에서 상가 투자를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뭐 월세도 엄청 잘 벌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싼 곳이니까 동네가 지역적으로 핫한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반포와 초역세권 심지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보여드릴까?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상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구반포역 바로 앞에 있고 아파트 하나 떡하니 있고 여기 건너편에도 아파트 지금 들어올 것 같고 그렇죠? 예정이라 써 있고 와 반포의 이 엄청난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흔히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위험한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좋아 보이는데 왜 안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아파트 지금 세대수가 한 2,000세대 좀 넘거든요. 저 트리니원이. 근데 상가가 이만큼 들어옵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상가의 호실 개수가 이만큼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가 호실만 387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387개. 무슨 말, 여러분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저기가 실제로 방금 보이다시피 이게 말로는 상가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2,000세대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2,000세대가 이 상가를 다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2000세대인데 상가가 387개다? 그럼 상가 한 개당 5.4세대란 이야기예요. 상가 한 개당. 이게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상가 한 개당 한 1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상가 한 개당 5.4세대다? 위험하죠. 100세대가 뭐야. 저는 더 높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상가 한 개당. 이거 굉장히 공급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한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호실이 공급이 많이 됐으니까 그만큼 만약에 반포라는 이 지역적 호재를 얻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 옆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상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뭐안 들어온다 많이. 그러면 또 그건 그거대로 악재야. 그럼 너 독점하고 싶었지만 막상 상권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힘이 약해져요. 안 오게 된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든 투자자든 두 번째 분양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층이 평당 1.5억에서 2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평당 분양가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분양 평수가 1.5억에서 2억대라는 거고 실제로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실사용하는 전용 면적 상가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 면적 있죠. 그거 기준으로는 평당 분양가가 3억 5천에서 4억 5천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10평당 분양 가격이 거의 30억에서 40억 사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상가 10평이 10평짜리 상가가 분양가가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치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30억에서 40억 사이 35억에 예를 들어 받았다. 내가 이거 분양 받았다. 10평짜리 상가를 35억에 내가 분양을 예를 들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적정 임대료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게 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가 900을 받아야 돼요. 내 임대인이면. 그럼 임차인이면 900만 원을 내야겠죠. 그렇죠? 장사하는 입장이면. 근데 이게 감당이 될까요? 10평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이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냥 판매점 혹은 부동산 그다음에 세탁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인 뭐 어쩌고 있을 텐데 그게 쉬울까? 그게 9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평균 매출이에요, 이게. 평균 매출이 한 1,800 정도 돼요. 1,700에서. 이게 작은 매장들이 있죠. 커피 프랜차이즈. 한 칸짜리 컴포즈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1,000만 원대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그러면 저 900만 원이라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월세 내고 나면 끝나네. 그렇죠? 월세도 제가 봤을 때 못 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거기가 장사가 미친 듯이 잘 되는지 않는 한. 왜냐면 10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양가가 엄청 높죠. 이렇게 되면 어떤 악순환이 발생하냐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공실이 생기겠죠.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그러면서 공실이 생기니까 이제 그 임대인 분들은 어때요? 임차료를 인하시키겠죠. 월세를 좀 더 싸게 해서 어떻게 이자라도 갚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가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한다. 해당 상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임대료 저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매출 장사가 잘 되거나 뭐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데 그 정도가 될까? 뭐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0에서 400만 원 받는 상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상가의 가격이 10억에서 15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분양가가 30억에서 40억에 분양하고 있다 그랬죠. 분양한다 그랬죠. 근데 월세를 낮춰서 예비 임차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랑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적정선을 맞춘 게 300에서 400만 원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형성이 추후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가 가격이 10억에서 1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 대비 최소 15억 원의 이상이 하락을 하는 거죠. 나는 분양을 35억에 받았는데 상가를 팔려고 보니까 가치가 10억에서 15억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15억을 날렸죠. 빚이 생긴 거예요. 15억이라는 빚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긴다. 그럼 자영업자분들도 뭐 힘들겠죠.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도 사람들이 분양상가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홍보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홍보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에 건너편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으면 거의 1만 세대가 됩니다. 보이시죠? 1만 세대 배우 수요, 도보 이용 가능, 외부 상권, 이탈 적은 단독 항아리 상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대신 여러분 보면 볼까요 한번? 지금 저 홍보에서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여기로 다 온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올까요, 이거? 올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올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미 상권이 형성이 다 돼 있어요. 요런데. 고속터미널역도 있고 여기에. 다 있어요. 굳이 구반포역까지 걸어가가지고 여기에서 해당 상가를 이용할까?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세대 이 정도 아파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이용한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5000세대 들어오는 거. 이 사람들의 일부가 여기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를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뭐 조금 숨통 트인다 정도지만 얘네까지 이용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도 상가가 생길 거거든.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안에도 상가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홍보물에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비슷한 사례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광교 중흥 S클래스, 뭐 광교 아시죠, 여러분?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여기도 뭐 유명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 여기도 공실 지금 미친 듯이 많거든요. 여기 상가 하나 구입하신 분이 19년도에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한 대출 한 3억 후반에서 4억 받으셨네요. 3억 후반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채권 최고액이 4억 5천이니까. 그러면 근데 이분 제가 다 봤거든요. 이분이 갖고 계신 호실. 그냥 지금 몇 년 지났나요? 이거 7년 지났죠. 계속 공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힘드신 분들 꽤나 계신다. 꽤나 계신다. 여기도 왜 망했을까? 똑같죠, 뭐. 아파트 세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건 더 심해요. 상가 호실이 613개예요. 613개. 근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분양가가 좀 저렴했죠. 그래도 뭐 먹통 상가나 그러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저렴했죠. 거기 반포보다는. 지역적인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여기도 상가 호실만 613개다. 근데 이쁘게 지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홍보지 보고 혹할 수가 있는 상권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들어가서 망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깨끗하고, 건물 깨끗하고 뭔가 내가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선점하면 잘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 들어가시는 분들 꽤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가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경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경매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온 거거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수익률 굉장히 좋게 맞춰진 상가거든요. 감정 가격이 1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 상가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가라는 건 판매 가격이에요. 내가 12억 7천에 팔 테니까 누구 살 사람 있어? 라고 이제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최저가 6억 2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나 7억에 살게요. 7억 6백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구입을 했다. 그리고 대출을 한 5억 6천 정도 받고 취득세 뭐 이만큼 냈고 3천만 원 가까이 냈고 세팅을 어떻게 했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세팅을 했다. 그럼 투자금은 한 1억 1,900만 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출 이자 4%, 4%, 그 당시에 4%였으니까 4%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세 400만 원, 대출 이자 제하고 나면 매월 순수익이 21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은행 대출,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 일반적인 절대 수익률로 계산할 땐 7.3%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은행 대출 수익률, 은행 대출까지 꼈을 때 수익률은 21%가 넘는다. 이랬을 때 어때요, 여러분? 뭐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매월 순수익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오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거의 뭐 직장인 수준의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때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럼 여러분들 투자를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투자를 실패한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 이것도 여기거든요. 여기. 경매 7억 넘게 주고 사가지고 낙찰 받으셔서 3년 넘게 공실이었어요. 해당 상가가. 3년 넘게.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했을 때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액 있죠. 보증금과 임대료. 이걸 받을 수 있다. 거기 현황조사서에 이전에 있었던 임차인이 있었을 때 이렇게 받고 있었다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내가 구입해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7억 넘게 주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바로 공실이죠. 3년 넘게 공실이었어요. 3년 넘게. 그리고 지금 최근에서 이거 두 개 터가지고 뭐 안경점인가 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월세 제가 그때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반토막 이상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200, 이 한 칸에서 200도 제대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때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겠죠. 3년 동안 공실이었으니까 그거 대출 이자 계속 냈을 거고, 재산세 냈을 거고. 근데 거기에서 심지어 간신히 임차를 맞췄는데 그것조차도 월세가 굉장히 조금 들어온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가서 들어온다. 그럼 이거 왜 망했을까? 이거 계산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이거 많이 볼 거예요.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법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해당 상가의 위치가 어디였더라? 여기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동탄역 있죠. 요즘 핫하죠. 동탄역이랑 직선 거리로 이제 300m가 채 안 돼요. 300m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흔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야, 동탄역에서 300m밖에 안 되고 직선 거리로.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 봐봐. 지금 예미지 시그널 아파트, 뭐 퍼스트빌 아파트에다가 뭐 여기 리슈빌 아파트 이것까지 하면 막 몇천 세대 이상 되고 그 장사만 좀 잘 하고 뭐 내가 투자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자영업자의 장사로만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뒤에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상가를 구입하든 아니면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든 내 상가로 내가 타겟하는 이 상가로 그럼 누가 올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분석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 뭐 1km, 뭐 반경 500m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아 여기 아파트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뭐 이 사람들 다 올 수 있겠네. 얘네가 내 잠재적인 수요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리상으로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탄역 뭐 시범 리슈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거야. 마음 먹었어. 그리고 내가 여기 상가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 작은 카페를 한다. 아니면 뭐 빵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리슈빌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 좀 목이 마른데 집 앞에서 뭐 카페 가서 빵이나 하나 그냥 간단하게 빵이랑 커피 하나 사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 상가가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커피나 빵 살 때는 이런 상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굳이 이렇게 비집고 와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 아무리 거리상으로 가까워도. 그럼 그거는 이 아파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와서 뭐 여기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에 만약에 출구가 있다면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비집고 들어가는 수요는 굉장히 적다. 그러면 이 상가에 상가 투자를 하거나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 상가는 내가 여기에서 거주하는 이거는 뭐 진짜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있는 사람 타겟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상가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수가 별로 안 되죠. 그럼 장사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여기에 맞는 업종도 있겠죠. 뭐 무인이라든가 세탁방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맞는 업종도 있을 텐데 웬만한 장사는 조금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넘게 공실이었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도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의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뒤에서 계속 자세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에만 집중하면 이런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걸. 수익률에만 집중하면 이런 걸 실패하고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걸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방금 한 거죠. 입지 분석. 입지 분석을 실패해서 그래요. 방금 한 것처럼.